미래 사회와 산업을 이끌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 수소 사회에서 미래를 본 전 세계 국가들은 앞다투어 수소 연구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2019년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향후의 미래 에너지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수소는 결국은 이제 P2G라고 하는 파워 투 가스라고 해서 우리가 전력이 남을 때는 수소로 전환했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그 수소를 갖고 다시 전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전환 시스템으로 앞으로 미래가 갈 것 같고, 수소 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소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데요. 수소 사회로 가는 길,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수소 사회란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의 운반 저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소로 전력을 만들어 소비하는 경제 사회를 말합니다. 이런 수소 생태계가 구축된 친환경 도시가 바로 수소도시인데요. 수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는데요.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울산 테크노파크 내에는 수소 연료전지 실증화 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소를 석유화학단지에서 저희가 배관으로 이송을 해옵니다. 이송해온 수소를 갖고 저희가 연료전지의 발전을 하는데, 그 연료전지가 아직까지 상업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연료전지를 실증화하기 위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수소 분석을 통해서 고순도 수소를 우리가 공급받고 또 성적서를 내주는 콜라스 인증기관이기도 합니다. 울산의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된 부생수소는 실증화센터까지 구축된 3km 길이의 배관을 따라 운반됩니다. 이 수소는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되는데요. 실증화센터는 상업화가 되기 전 실증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수소를 사용하는 기관이 수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 수소에 대한 안전성도 저희가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수소가 화재 폭발이라든지 안전성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을 때 폭발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검증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화를 시키는데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이곳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수소 품질 분석실. ISO 국제 규격에 적합한 수소 품질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고품질의 저가의 수소가 직접 공급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가지고 실증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 분석이 왜 중요한가 하면,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수소는 고순도 99.99%의 순도를 갖는 고순도 수소인데,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장비와 인력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분석된 고순도의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이곳에서 합니다. 또 전기를 만드는 장치인 연료전지 스택의 성능을 평가하고 건물용, 수송용 등 용도에 따라 내구성을 평가합니다. 연료전지 평가동. 연료전지 시스템이 구축돼 실제 가동되고 있는데요. 25kW, 50kW, 100kW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를 평가동에 설치해 상용화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수소를 활용한 발전용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실증화 단계를 거친다면 건물과 수소 충전소, 대형 선박의 보조 전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런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서 분산 발전의 효과가 있고, 또 수소 에너지를 씀으로 인해서 CO2의 절감과 지구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고, 또
기업 입장이나 일자리에서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신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에 대한 실증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소차 1만 대가 보급되면 나무 60만 그루에 해당하는 탄소 저감 효과가 있고 디젤차 약 2만 대분의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소차가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리는 만큼 수소차 전환을 통한 대기 환경 개선이 기대되는 이유죠. 하지만 실현되기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충전소 인프라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요. 울산과 같이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지역을 제외하면 아직 충분치는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울산은 뭐 충전하는 데는 아무 물이 없어가지고 바로 충전을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도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충전 시간도 빠르고 울산은 충전소도 많고 해서 그래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수소 사회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수소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소가스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그 수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소는 이제 액화도 어렵고 부피가 많이 나가고 고압으로 이제 그 압축을 해서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수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현장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방법이 요즘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있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물을 이용한 전기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가장 경쟁력 있는 방법인데요. 이때 촉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가성비가 좋은 촉매를 개발하느냐, 그게 제일 핵심인데 보통 이제 백금을 주로 이제 그 성능이 좋은 고가 촉매로 많이 사용하는데 상업화되기 힘든 게 백금은 이게 그 전해질 이제 그 물에 이제 좀 이렇게 전해질을 녹이는데 거기에 잘 녹아 들어갑니다. 녹아 들어갔다가 이렇게 뭉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성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는 그런 성능이 있는데 대표적인 촉매가 백금인데요. 하지만 가격이 높고 안정성이 좋지 않아 대중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백금을 대체할 촉매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리듐, 질소, 탄소를 합성한 촉매로 수소 원자를 당기고 밀어내는 작용을 적절히 해내 백금보다 낮은 과전압에서 수소 발생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백금보다 싼 금속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자를 만들었을 때 입자들이 뭉치지 못하게 이렇게 딱딱 잡아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사용하여도 전혀 자기들끼리 뭉치지 않기 때문에 촉매 성능이 아주 장기간 변함없이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질소나 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고가인 이리듐을 아주 소량만 사용했는데요.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촉매인 셈이죠. 테스트용으로 지금 달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아까 그 실험실에서 봤던 그 설비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저기 이 안에서 전기 분해가 일어나고 이제 여기 수소산소 발생되는 게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고. 수소차에서는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연료 탱크에 주입된 수소 기체는 연료전지 내부 촉매를 만나 양극을 띠는 수소 이온과 음극을 띠는 전자로 분리되는데요. 이때 생성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촉매의 경제성을 높여 수소 대량 생산을 이끄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일 핵심 기술은 촉매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를 수소가스로 변환하는 그 효율이 이제 상업화 단계까지 가려 그러면은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적어야 됩니다. 여기 핵심은 경제성입니다. 이제 경제성인데 경제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전극 촉매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술의 핵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성 못지않게 효율성도 중요한데요. 다가오는 수소 사회에 대비해 효율 높은 연료전지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생산 기업. 세라믹 원천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2kW 발전 용량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상용 가동 중입니다. 지금 여기 투시 카페에 있는 연료전지 2kW 2대가 지금 2층, 3층 기숙사 건물에 전기하고 온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와 열은 구내 식당과 기숙사에 전량 공급하고 있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FC가 발전하는 원리는 공기와 연료를 전극에 공급해 주게 되면 전기화학 반응, 일종의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통해 가지고 전기가 발생되게 됩니다. 기존의 연료전지 대비해 봤을 때 특별히 더 사실은 이제 SFC가 발전 효율이 더 높은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요. 연료를 수소로 사용하지 않고 도시가스로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내부에서 스스로 수소를 만들어서 발전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세라믹 소재를 사용해 SOFC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전지인 셀을 개발했는데요. 셀과 스택 부문에서 국산화율 90%를 실현했습니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기기 인증을 획득하면서 51%가 넘는 발전 효율을 보여 높은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에서 수소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발전하다 보니 발전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열을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 열병합 발전기라고 하는 그 특징 그대로임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전기화학 반응은 기본적으로 연소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연소 시 발생되게 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면적이 좁은데 발전량은 많은, 그러니까 설치 면적 대비해 봤을 때 출력 밀도가 높은 그런 발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가 공급되고 있는 한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는 기존의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가 수소이온 전도체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 반응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며 전기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시장은 굉장히 수용성이 넓습니다. 작게는 2kg짜리, 8kg짜리는 가정용이나 건물용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더 대규모,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50kg 정도가 되면은 그건 발전용 시장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높은 효율성과 양질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개발은 연료전지 산업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줄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뿐만 아니라 저장 기술도 중요한데요. 수소 저장과 관련해 액체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액체 수소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기계연구원. 영하 150도씨 이하의 LNG 액화, 공기 액화, 수소 액화 등 극저온 냉동 공정 기술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9년 상용급 액체 수소 플랜트 연구단이 출범됐습니다. 상용급 액체 수소 플랜트 연구단은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비해서 대용량 수소의 저장과 운송에 필요한 수소를, 기체 수소를 액체로 만드는 플랜트를 개발하고 그 플랜트에 들어가는 핵심 설비들의 국산화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대용량으로 저장하고 운송하기 위해서는 액체 수소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데요. 한국기계연구원은 2023년 말까지 상용급 액체 수소 플랜트 핵심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에 펌프부터 압축기, 밸브, 열교환기 등의 극저온 플랜트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죠. 일단 기체를 고압으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고압으로 압축을 했다가 갑자기 팽창을 시키게 되면 기체의 온도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영하 253도까지 이제 기체 수소의 온도를 낮춰서 액체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설비들은 압축기, 그 다음에 열을 뺏기 위한 열교환기, 그 다음에 갑자기 기체를 팽창시키기 위한 팽창기, 그리고 만들어진 액체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탱크, 액체 수소 저장 탱크, 그리고 각종 밸브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액체 수소는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기체 수소보다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체의 온도를 낮춰서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대략 10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수소의 경우 약 8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같은 공간에 다량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액체 수소 기술은 수송 분야는 물론 에너지 분야까지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원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극저온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극저온 냉각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 극저온 냉각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기초 연구를 하기 위한 그 장치인 거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그 콜드박스 안에서 액체 수소가 그 기체 수소를 주입을 하면은 액체 수소로 나오게 됩니다. 극저온 시스템, 수소 액화용 콜드박스 등 액체 수소 생산의 핵심 설비를 국산화하려는 노력이 한창인데요. 수소 에너지 시장은 앞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액체 수소를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액체 수소가 생산된다면 앞으로는 액체 수소를 직접 활용하는, 예를 들면 액체 수소 충전소, 그리고 수소 버스나 수소 열차, 수소 선박 등 대용량 수소 활용이 필요한 곳에 액체 수소가 직접적으로 활용될 것이고요. 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류는 살아오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개발해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에너지는 고갈되어 가고 환경 문제까지 논란이 되면서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를 찾게 되었는데요. 수소가 미래 사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에 위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이곳에서 수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와 함께 이곳에 있는 상리동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바이오가스상에 나오는 CO2와 CH4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산업용 가스인 H2, 수소와 CO, 일산화탄소를 전환하는 파일럿 플랜트를 이곳에서 실증을 보임으로써 향후에 산업군과 바이오 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게끔 실예를 구축해서 실현한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소 추출 방법은 천연가스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런 수소 추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플라즈마 탄소 전환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플라즈마란 기체, 액체, 고체 다음의 상태로 이온화된 가스를 말합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 수소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CO2, 이산화탄소와 CH4, 메탄이 매립지 사이트, 바이오가스 사이트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오는 발생한 가스를 저 앞에 보시면 노란 파이프가 CH4, 메탄 파이프고요. 저 파란 색깔이 CO2, 이산화탄소 파이프입니다. 먼저 메탄, 이산화탄소 등을 포집합니다. 예, 이쪽 탱크에 가스를 모아지게 됩니다. 이 모아진 가스는
두 가스를 합쳐서 혼합되어 있는 가스를 저희 탄소 전환 장치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탄소 전환 장치에 투입하는데요. 저희 여기 탄소 전환 장치를 통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요.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킨 가스를 저 뒤에 있는 탱크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분해되면서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탄소 전환 장치를 통과한 화학 반응 일으킨 가스는요, 이쪽 탱크에 모아지게 되고요. 이쪽 탱크에는 혼합가스라는 싱가스가 들어있습니다. 이 싱가스를 바로 산업용 가스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연료 전지를 보내서 이 연료 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연료 전지로 수소를 보냅니다. 수소차에 직접 주입해서 연료할 수도 있고요. 또 산업용 가스를 만드는 소스로서,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내 차원화한 건데요. 이 기술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간 4,00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고요. 이 처리한 용량에서 생산할 수 있는 수소는 연간 46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그거를 원료로 해서 수소를 만든다는 그린 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정한 수소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수소 사회로 가는 길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는데요. 수소의 경제성과 효율성 확보는 물론 여전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인식할 때 수소 사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